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 어떤 걸 좀 봐야 되냐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소부장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소재 쪽을 좀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전방업체에서 생산 캐파가 계속 늘어나고 증설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발생이 되면 그 앞단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우리 소재 기업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을 거고 실적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2023년도는 감산 이슈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소재 기업들을 갖다 과감히 예를 들면 레커멘딩 해드리거나 리포트 해드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는 슬슬 하나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는 것이 정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에 그 색깔에 들어간 게 오렌지 컬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반드시 매수 공략할 대상자로 다 삼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 머트리얼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내년부터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공지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매수한 종목들은 회원들하고 공유해서 같이 트레이딩 해 나가고 같이 의견을 공유해 나가면서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회원 가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4쿼터 실적 안 좋다고 했습니다. 자, 3쿼터, 4쿼터 실적이 꽝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감산 이슈가 있으니까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좀 더 빠진 이유는 지금 공장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들도 계속해서 지출이 나가는 부분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회사가 지금 적자 기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분기, 2분기도 경업이익 잘 나왔고요. 내년도부터는 제가 볼 때는 다시 과거 백투 베이직 해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비용 들어가는 것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내년도 하반기쯤에 공장 증설 완료한 거 좀 비용 털어내는 부분 조금 있겠지만 그건 뭐 내년 하반기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내년 1분기, 2분기인데 특히 2분기보다는 1분기를 좀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주력 제품이 뭐 캐노드 매출이 많이 좀 감소됐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소했으니까 다시 주가도 늘리고 다시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 워낙 뭐 괜찮은 회사고 견고한 회사니까 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다만 높은 점에만 매수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땐 하나 머티리얼즈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낮은 점에만 사시면 좋은데 주로 이제 222 이동평균선 부근에 지금 오면 앞으로는 221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동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2024년도엔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말쯤이 아마 마지막 기회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당연히 포인트는 내년도는 업황 개선입니다. 그거 외놓고 뭐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신제품 개발이 어땠니 뭐 리포트들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건 부가적인 거 그거 내년도 생산 아니에요. 지금 레퍼런스 따가지고 공급이 들어가니 많이 하는 거에서 2020 제가 알기로는 4년도 하반기나 2025년도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는 드리지도 않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1번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거 소모품 수요의 증가. 동사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것들을 주로 생산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방업체가 어떻게 돼? 캐파를 늘려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 이 동사도 소모품 공급이 상당히 늘어나는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신제품 개발도 했다고요? 납품 확대라는 거 당연히 그러겠죠. 외형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앞으로 그런 추세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제품도 새로 하나 개발했다고 해서 지금 레퍼런스 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2024년도 매출하고는 생각은 별로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겁니다. 공장 증설을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24년도에 하반기쯤에 완료가 돼서요. 2025년도부터 생산을 갖다 더 증대시켜서 나갈 수 있다. 그게 아다리가 잘 맞으면 좋겠죠. 그죠? 업황도 2025년도 엄청 좋아지고 그런다 그러면 동사가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일단 1분기까지 보시죠. 그래서 한 1월 말쯤이나 좀 구정 때쯤 보고요. 4월 초쯤에 일단 1차 수익 타겟 목표로 저는 전략을 세워두고 동사의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12월 말에 뭔 주식을 매수하자고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그것 또라이나 하는 짓이지. 지금은 수익을 실현할 때입니다. 우리가 3분기, 4분기 때 매수했던 주식들을 갖다 걷어서 현금을 확보하고 수익 확정을 해놓고요. 다시 내년도 공략을 할 때지. 지금 무슨 새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연말에는 도는 게 뭐만 돌아요.
테마만 도는 거예요. 테마나 어떤 이슈가 확실한 것들, 그런 것들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거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12월하고 1월 달 넘었을 때는 바이오 제약 이쪽에서 조금 바람이 불다가 또 봄 되면 어디 갔냐 하고 다 사라져 버려요. 왜냐면 FDA 이슈가요, 3월이 거의 끝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2분기 때 바이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정말 이상한 분들이죠. 왜냐면 FDA 신약이 개발돼서 그걸 허가를 받냐, 한번 대부분 신청은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HLB 같은 경우가 지금 3월 달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예정보다 좀 빨리 될 수도 있잖아요. 녹십자 같은 경우도 뭐 1월 달에 나와요라고 하더니 갑자기 뭐 12월 달에 발표가 나와버려가지고 거기서 쫑 쳤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의 개념들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딴 데로 흐르긴 했는데 하나 뭐 드려야죠. 포워드 가이던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3쿼터만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부분인데요. 지금 3쿼터, 4쿼터에서 별로 안 좋았잖아요. 1, 2쿼터보다 안 좋았다고요. 감산 이슈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랬던 과정들이 지금 3분기, 4분기로 연장돼서 넘어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뭐 감산 이슈는 없겠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나 환경으로 살펴보면요. 자, 그렇다고 하면 되고요. 자, 올해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50% 내려갔고, 내년도의 예상 실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올해보다는 제가 볼 땐 150% 이상 늘어나는 것 같아요. 대충 보면 170% 정도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매출 부분도 뭐 작년 2022년만은 좀 못하긴 하지만 2024년도는 올해보다는 좀 한 20% 이상 개선되는 모습을 갖다 우리가 예상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게 다 업황 개선이 핵심 포인트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거고, 주가는 또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 저 부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차트 보면서 조금 마무리 지면 되는데, 저거 글쎄요, 지금 주가가 너무 잘 버텨주고 있어요. 왜냐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자, 그 부분은 좀 잊어버리시고요. 눌림이 왔을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눌림 들어올 때 우리가 사주는 것이 좋다. 이건 주봉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우리 주봉으로 해보면 잘 나가다가 우리가 매크로 지표 안 좋고 금리 인상 이슈 쫙 나오면서 주가가 이게 망가졌지 않습니까? 이건 이 동사만 그런 것들이 아니고 모든 주식이 이땐 다 망가져가지고 제가 2023년도에 얘기 드리면서 백투 노멀 이런 이야기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1, 2분기 땐 괜찮았다가 자, 3분기 때 우려들 또 한 번 뭐 금리 인상 추가로 되니 많이 뭐 인플레가 잡히니 안 잡히니 해서 또 이때 조정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동사는 지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박스권 안에 gat혀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오니까 조금 눌림 들어오는 거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겟 프라이스는 45,000원과 47,5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대기하고 기다렸다가 공략해 보는 그런 관점을 해야 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요. 지난 한 2, 3년 동안 매물이 요 구간에 다 성립이 되어져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결국은 나중엔 지지층이 될 겁니다. 2024년도는 이 윗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죠. 자, 1번 보면서 포인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전 자리. 그래서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들어왔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추가적인 그냥 악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악재보다는 어떻겠어요? 좋은 이슈가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222도 평선을 찔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실적 발표가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요 45,000원보다 높고요. 46,000원에서 47,500원 요 사이가 중첩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평선이 다 어떻게 돼요? 모이는 구간 자리가 이런저런 봅니다. 그래서 46,000에서 47,500원 정도 사이에서 한 2주 정도를 좀 분할 매수하고 4월까지 타겟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제가 본 타겟은 빠르면 1월 20일부터 한 2월 초까지 요 구간 사이에 매수 포인트가 시점이 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타겟 프라이스는 정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앞에서 주봉 구간에서 말씀드린 건 윗단으로 지금 이 매물 구간 있지 않습니까? 요 구간은 통과하는 걸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윗단으로 올라간 다음에 판단해 보는 거죠. 이게 4월 달에 나타난다 그러면 상당히 수익도 많이 나고 재미도 있겠죠.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요. 적어도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사이는 보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왜 스펙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이게 좋을 때만 이 정도 스펙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스펙이면 대충 우리가 퍼센트를 봐도 20% 이상 훨씬 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들
생각해보면 요 종목 같은 경우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자, 내년도에는 소재 쪽에다 해서 좀 더 반도체 관련돼서는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대기 종목으로 올려놨다가요. 제가 1월 달에 여러분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수할 때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잘 참조해서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가 더 다양하게 회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또 제 스타일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뭐 그냥 일주일짜리도 가끔은 단타치라고 하는 건 단타치시면 되고요. 자, 쿼터별로 보는 거 쿼터별로 보시면 되고 그런 전략들 다 이야기 드리니까 내용을 건너뛰지 않으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되셨습니까? 늘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잘 결정 내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댓글 달면서 나 때문에 망했다느니 이런 햇소리 빵빵 해대면 바로 저는 그분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 신중하십시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건 저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 모든 행위나 이런 것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절대 누구를 선동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는 점 늘 말씀드립니다. 가끔은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 댓글 딱 달렸는데 뭐 나 때문에 그랬다는 이라면 그렇죠? 그런 분 많지 않긴 한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거 기준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늘 스스로 판단 내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늘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